네. 12월 3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죠? 네. 그 연락은 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조지호 청장이랑 김봉식 청장이랑 윤석열이랑 셋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그 박정준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저는 있었습니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이 있고 본인은 그러면 밖에서 대기하는 예, 상태였나요? 안내하고서 저는 별채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별채에 가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면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려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저는 당일 그 9시 50분쯤에 그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저를 불러가지고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출입 절차를 좀 챙겨봐라. 그리고 경호도 좀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안가 모임, 조지호, 김봉식 그 안가 모임 때는 왜 대통령이 부르는지 몰랐어요? 예,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대통령께서 그 저하고 이렇게 차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에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앉아 계셨고 저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는 본인이 연락한 게 아닌데 미리 그 자리에 와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본인도 나가라고 하고 지금 본인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조지호 청장은 김봉식 청장 갔는데 향후에 뭐 때문에 대통령이 불렀는지 뭐 확인해 보는 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그것은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하는 사람이 그 비공식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탐문을 하거나 그 후에 제가 아는 사람을 대통령께서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연락하고 이런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지호 청장한테도 비아폰 발급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에서 발급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급한 거죠? 경호처에서?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본인이 오기 전에 이미 경호처에서 발급돼 있었어요? 그 비화포는 아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전 정부 때에 개발을 해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뭐 일시에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에 거의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비화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화폰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업무 통신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호 업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좀 이따가 이제 증거 다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많은 비아폰이 정부의 의원들에게 발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민간인인 노상원에게까지 이제 지금 발급이 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9시 50분에 그럼 처음으로 본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지했다. 네. 그 전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거는 감지하지 못했고 8시 반부터인가 국무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 출입 절차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어떤 회의 내용인지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9시 50분에야 그 통지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들이 그 출입 절차를 챙겨봐라 했는데 아마 10시에 계엄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경호처에서의 그 출입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들었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니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 사실을 혹시 비서실장이 알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밖에 나와서 부속실 직원에게 비서실장 혹시 들어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그럼 통화하거나 아니 통화 안 연락했습니까? 했고 비서실장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 수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석들이 그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에는 장관들이 네, 그래서 수석이라든지 누구하고 그 말을 듣고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김태우 안보 1차장, 거기 수석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몇 분 계셔서. 그러니까 얘기를 김태우 1차장이랑 얘기했어요? 얘기했습니다. 김태우 1차장께서 혹시 무슨 일이냐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큰일 났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다른 수석들한테 거기 몇 분이 앉아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상계엄 큰일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면서 말려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옆에 있던 수석들도 그때까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럼 빨리 들어가서 말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계속 더 물어보지 마는데, 이광우 본부장이 네. 박정준 경호처장한테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제기시켰고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지시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1차 12월 3일 날 체포영장 관련된 그 집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에 걸쳐가지고는 그때 이제 저희는 처음에 정문 밖에서 그 체포영장 공수처 직원이나 구수분 직원과 정문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단 변호인을 만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정문이 개방되면서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 차벽과 철조망 설치를 박 처장이 지시했다. 이렇게 이광우 본부장이 그래서 저기 이제 물리력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물리력으로 저희가 대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제가 경찰에 있었기 때문에 차벽이 그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차벽을 얘기를 했고 철조망은 부분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제 전체적으로 관저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위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철조망이 낡아가지고 부서진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충 질의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